자, 뭐 이번 시간은 주로 행정 계획을 좀 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이제 논의를 해보겠는데, 행정 계획은 다른 분야보다는 좀 쉽긴 해요. 행정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행정 활동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가장 큰 이제 사례가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 아직도 내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걸 설정해 놓은데, 내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이나 유럽을 가보면 도시계획이 참, 오스트리아나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도시계획이 이해가 안 가. 내가 고향에도 가면 집이 있고, 집 옆에 소 키우는 데가 있고, 소 키우는 데 옆에 공장이 있고, 공장 옆에 이게 뒤죽박죽이야. 이제 신도시 하는데 좀 다른데, 도시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 공무원들을 많이 외국에 보내서 그 도시계획을 좀 보고 와서 배워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어. 아파트 숲이야, 아파트 숲. 우리나라 거의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한번 방문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만났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무슨 나라가, 차 타고 가보니까 아파트하고 산밖에 없더라고. 한국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인천공항에서 해고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이런 걸 추구하겠죠. 누구나 정원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자,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활동 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다. 그러니까 장래에 일정한 행정활동이 될 것을 설정하는 행위나 또는 설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행정계획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행정계획은 장래에 질서 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이고, 미래의 행정활동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쪽엔 개발제한구역, 이쪽엔 뭐구역, 이제 도시계획이 가장 큰 이제 대표적인 건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다. 장기 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에서 중요한 영역을 가진다. 그래서 가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구속성이 없어도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성이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계획 안에 그러면 도시계획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제개발계획, 대학교육영영사업계획, 환경계획 이런 것이 이제 장래의 행정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부르죠. 자, 행정계획을 종류에 따라본 이제 행정계획 어떤 거냐? 종류를 보면 국가계획, 이제 수준에 따라 국가계획, 국가교통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예요? 그냥 제주도지사 했던 사람? 원희룡이.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계획을 갖다 국가계획이라고 한다. 국가계획이 기본 계획이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래서
둘 이상의 공간 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세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는 광역계획권 장기발전계획. 광역계획권 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도계획, 시계획,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충청북도계획, 청주시계획, 청원군 계획, 청원군 참 없어졌어요. 자, 음성군 계획, 이렇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관리 계획. 아까 이걸 얘기해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왜냐면 처분성이 있고 요게 구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건 처분성이 없는 거죠. 왜 처분이냐? 처분성이 있냐 없냐? 행정행위가 처분이죠. 처분성이 있느냐 없냐? 공권력의 행사냐 아니냐는 그 도시 계획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가지고 국민이 그것에 의해서 권리 제한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약에 내 땅을 갖다가 녹지시로 지정을 했다, 내 땅을 그린벨트 개발 제한을 못하게 막았다,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특징이 있고, 나타난 대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작성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군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도시군 관리계획안은 그럼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붙잡고 있지. 예, 공무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9급 공무원으로 갔지만은 8급 공무원 정도 되면 거의 폐기물 처리장 그런 거 수립하고 허가내주고 이걸 본 업무를 맡게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참 권한은 보수는 많이 안 받아도 권한은 참 세요. 자, 그래서 특별시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이거 얼마나 많아. 교통 계획이 있을 것이고, 환경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안전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정보통신, 복지, 안보 계획, 문화 계획.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있으면은 월급은 작지만 말이야. 시설과나 시설직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교통계 이 계획을 이제 결제를 받고 비밀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에서 교도소를 교도소가 저쪽 이제 서구에 있는데 이걸 갖다 예곽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교도소 이전되는데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또 교도소가 이전에 가는데 또 땅을 사두면 또 땅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또 공무원이긴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직접 하면은 이제 뇌물죄로 이제 수사 대상이 되죠. 예를 들면 그래요. 아마 대전도 마찬가지. 대전도 교도소가 지금 있는데 이걸 예곽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요 옮기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알고 있는 사람이 땅 옮기는 땅에 가서 딱 얼른 갔다 혼자 땅을 700평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해야 되지. 하여튼 돈 벌 기회는 많아요. 정보를 잘 이용하면.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에 해당되느냐? 또 기본 개념은 내가 알아야 되겠어서 여러분이 머리에 남도록 알아야 되겠어서 거기에 내가 좀 적어놨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 녹지지구 이런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은 이제 도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 구역을 말해요. 수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하여튼 뭐 이 강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때는 날씨가 안 좋고 어떤 때는 뭐 컨디션이 있고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서 앉으면 안 되는데 뭐가 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갔지? 응?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를 또 지정을 해요. 이 똑지구, 개발지구, 이쪽 개발지구,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오는 건데 어떻든 여러분이 이 기초 개념을 나중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할 때 지금은 당장 이게 뭐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는. 그러나 나중에 공무원을 할 때 무슨 허가를 내주고 이럴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용적률, 그다음에 뭐 건폐율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공부하다 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지역 기반 시설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도로다, 철도다, 항만이다, 공항이다, 주차장이다 이 기반 시설로 정해진 게 바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판례를 읽거나 그럴 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일반적인 분류 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다음에 대상 지역에 따라 전국계획, 지방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상하관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하위계획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구체화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째, 부속적 계획이면 이건 뭐라고?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다. 공권력의 행사다.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속적 계획의 경우.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어떤 계획이 구속적이지 않다. 이런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님. 이건 행정처분이 아님. 이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판례가 간혹 시험에 지금까지 여러 번 났었죠, 그죠? 자, 첫 번째 하나씩 판례를 보면, 자, 구속적 계획, 그다음에 비구속적 계획. 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본으로 알고 돼 있으니까. 자, 구속적 계획의 첫 번에 지금 이야기했지.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지역명을 또 충청북도 관리 계획, 청주시 관리 계획, 대전광역시 관리 계획, 그다음에 청양군 관리 계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건 구속적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그걸 시행하기 위한 관리 계획이에요. 따라서 이 관리 계획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관리 계획에서 침해를 받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택지 개발 예정 지구의 지정.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먼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놓고 나중에 이 예정지구의 지정을 해놓고 이것을 기반으로 택지 개발 계획을 승인한다. 택지 개발 계획을 승인한다. 주로 LH에서 많이 해줘. LH에서 아이고, 여러분 LH 사태 지난번에 기억나잖아요.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이 신도시 건설을 하면 이 땅을 사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여기 하수도 상수도 기본 시설을 만드는 건 한국 LH 랜드 앤드 하우스니까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어? 신도시 예정지구가 발표내기 전에 그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알아가지고 땅 사러 뛰어다녔잖아. 아, 여기 재생될 거야. 여기 뛰어다니고 막 투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참 어마어마한.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더라고. 아, 저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LH에서 그렇게 투기를 하고 다녔더라고. 공무원들이 아니지, LH는.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이게 구속적 기획이에요. 왜냐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은 여기 있는 내 땅이 갑자기 100만 원 하던 땅이 여기 지정받으면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원래 보상은 100만 원밖에 안 돼. 만약에 저기 공시지가로 받으면. 근데 조금 이따 개발하면 이게 1000만 원으로 올라가. 1000만 원. 아이고 내 땅 1억에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발해놓고 주거지로 개발해놓고 10억 원 받아야 되잖아. 9억 손해본 거 아니야. 아이고 배 아파. 그런 식이요, 저거. 아니, 내가 이런 거 얘기해 줘서 하는데 이 땅 개발하는데 한 10배 여기다 이제 이걸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롯데다 이런데 분양해서 또 그걸 건물을 져서 5배에서 10배 먹어요. 맨 먹고 튀는 사람 천지야. 대장동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재정축, 사업조합의 뭐라고? 주택 재정비 사업조합의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을 갖다가 시행계획을 승인해주거나 시행계획이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게 주택 재건축은 뭐예요? 아파트를 갖다 지금 허물고 다시 아파트 짓는 거예요, 강남에. 그런데 아파트 소유자들 땅을 아파트 이것도 또 얘기해 주겠네. 아파트 여러분 분양받으면 이 아파트 자기 방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방만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 또 이 공원의 일정 면적 이걸 다 합쳐서 줘요. 아파트 하면 이거 집만 딱 분양받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공간, 베란다 이렇게 공유 면적, 엘리베이터 타는데 공용 면적 있잖아요. 거기 공간, 여기 면적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등기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은 이 땅 아파트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을 갖다 승인해 준다고. 승인해 주면 이게 행정청이나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이 만든 사업 시행 계획이니까 이것은 행정 계획이겠지. 예? 행정청이 주택 재건비 사업 조합이 관할청이 승인을 받으면은 관리처분 계획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져가지고 누구네 개똥이네 영이네 어느 아파트 분양받을 건가 그거 배정해 놓은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거를 이제 관할청이 승인을 받으면 다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처분이다. 왜 행정처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냐. 행정처분이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비구속적 행정계획.
소송을 할 수는 있어.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구속적 계획은 직접 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하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본안 심리를 안 하고 그냥 요건이 불비하다고 각하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해도 각하시키고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는 것은 구체성, 개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 이건 뭐냐면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은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부는 잘 알잖아요. 자, 교육부에서 초중등 학교에 줄 돈, 예산, 인건비. 초중등 학교는 이제 국공립이 많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돈 거의 대부분이 여기 가죠. 그다음에 대학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되나? 1조 정도, 1조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요거를 대학 1조 5천억 되는 걸 나눠주는 계획이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건 행정 내부의 계획이다. 행정 처분이 아니다. 행정 내부에 돈 나눠주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돈 가지고 장난질 많이 하죠. 교육부고 정부고 돈 가지고 그런데 그게 영향이 커요. 밑에서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방대학에서는 난리죠, 그죠? 자, 장난을 많이 친다. 인사권하고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게 돈하고 또 인사권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의미는 그걸 가지고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반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바로 이게 LH네, LH공사 이전 방안.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공공기관을 전부 다 우리나라 15개 시도로 나눠 버리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를 만들어서 중앙행정기관, 행정수도를 만드는 바람에 이때 이전 방안이에요. 이전 방안은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전 방안은 내부의 방안이다. 내부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없다. 이거 이전 방안에 따라 내 못 가니까 소송 제기해봐야 이건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 다음에 옛날에 4대강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건 뭐라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뭐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그 지금 있는 남대문 그 다음에 종로 이런 데 잘 만들었어요. 청계천 만들었지. 청계천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 할 때 너무 인심을 얻어서 나도 그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면서 독일에 가보고 그 이재호 의원인가 또 가보고 나서 운하를 만든다고 하는 바람에 운하 근데 대부분 국민들이 반대한 거 아니야. 운하 반대하니까 4대강 살리기하고 금강에다 볼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한 20조 들어갔을 거예요. 개발업자 건설 쪽에만 살린 거지.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마스터 플랜 이거는 행정 구속적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 왜 그랬냐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때문에 이거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이 소송 제기했는데 그거 다 인정 안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절차적 문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되느냐, 또 구속적 행정교육 위반에 대한 사인의 효과. 지금 얘기한 대로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사인은 어떻게 되는가? 행정청은 강제 집행을 통해
사인의 공법상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택지 개발 예정 지구가 지정되는데 거기다 떡하니 뭘 짓는다. 그러면 철거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천안시에서 있었던 거, 천안 지금 아산 신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아산 신도시인가? 아산 신도시인지, 강남구네요. 근데 그 다음 팔게 있는 건 강남구예요. 강남구. 강남구청장이 딱 뭐를 적었냐면 택지 개발 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를 택지 개발 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 택지 개발 지구 토지에 대해서 뭐를 정했을까요? 정했을까? 용도를 갖다 용도를 분류했을 거 아니에요. 분류. 이 용도를 딱 분류했는데 이용 용도를 분류했다는 것은 행정 계획이고 이거 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일반 목욕탕을 딱 거기다 목욕탕을 갖다가 용도를 변경했다. 근데 용도 변경. 근데 원래는 이걸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게 일반 목욕탕으로 택지 개발지구 내 토지 이용 용도를 분류했는데 이 용도에 안 맞게 일반 목욕탕으로 사우나 하려고 그 허가를 신청하니까 이 택지 개발 지구를 행정 계획을 지정해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이 택지 개발 사업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이게 지정됐으면은 함부로 이제 이거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을 입안과 국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행정을 하다 보면 제일 일은 빨리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깽가리 치고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장이다. 아닙니다. 상수도는 괜찮은데 하수도 처리장이다. 이런 거 하면 무조건 동네 사람들 깽가리 치고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내가 오래전 얘기지만 참 기가 막힌 일도 많이 봤는데 청주시에서 그게 폐기물 처리장 만든다고 해놨더니 그쪽 폐기물 처리장 하나 한다 했더니 주민들이 막 깽가리 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담당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사전에 매수를 한 거예요. 이걸 청년회장이고 다 맞춰가지고 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년회장이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폐기물 처리장 찬성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딱 했는데 회장이 완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폐기물 처리장을 찬성한다 그래서 반대한다. 자, 어떻든 그렇게 공무원들은 지금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얼른 폐기물 처리장 만들려고. 그런데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해군기지 제주도, 그 다음에 지금 사드 설치하는 성주, 주민들 반대 많았잖아요. 그죠? 자, 행정계획은 그래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임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말은 이래. 말은 참 잘 써 있어. 행정청은 정책 제도계획 수립을 시행하거나 변경하라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된다. 아까 대학교육 영영 사업계획 이런 거 만들 때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교육부 직원들이 공청회장에서 방하는 교육부 직원들이 가서 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긴 한데 자 쉽지는 않다.
원래 절차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대로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수단을 또 쓰려고 하고, 도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중앙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에는 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뭐 내가 아는 이제 건축가 교수님은 이거 위원을 맡아서 그런지 발뻐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로 하려니까 뭐 맨날 거거 하냐고 바쁘더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자, 행정계획의 결정 내용의 고시열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의 고시열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하급 행정청에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뭐 이거는 안 써도 절차니까 여기서 필기 안 하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행정청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 확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걸 좀 써야 되겠다. 도시 이 계획 확정 절차의 하자의 효과. 하자의 효과. 도시계획 확정 절차라는 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금 국토 이역 및 이 법 이름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법에 딱 변명이 나오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은 맨 앞에 내가 봤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토의 이용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 해요. 국토계획법. 그러면 부동산 투자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국토계획법을 잘 이제 공부를 해둬야 돼요. 공인 중개사 시험에도 이 국토계획법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 안의 내용의 공람을 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그런데 공고와 공람 절차를 안 했다. 도시계획을 확정하는데 공고와 공람 절차를 안 했다. 생략했다. 해야 되는데 생략했다. 이거는 어떻다는 거야? 이거는 위법하다. 판례가 위법하다. 군산시장이 이 도시계획을 갖다 굉장히 면적을 많이 했어요. 면적을 많이 했는데 얼마를 했냐? 42363이 연장, 그다음 노선,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갖다가 몇 개? 1743개를 한다. 1743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도로를 내면 개인의 논과 밭과 이런 게 침해가 되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 개별 구체적으로 공고와 공람 절차를 거쳐서 몇 번지 어디에 누구 거의 도로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길이가 423.632m 42만 미터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갖다 총괄적으로 했지 개별 토지 소유자가 알 수 있는 그런 공고와 공람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여기 나온 건 판례 연도가 굉장히 좀 오래된 판례가 나오는데 그 밑에 판례네. 자, 고의 판례를 먼저 보고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청회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자, 공청회를 갖춰 공청회 미개체 공청회 미개체 토지 수용을 위한 이주 대책 수립 또 토지 수용 이주 대책 미수립 수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미개체 이럴 경우 절차상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느냐?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취소 사유가 아니야. 하자가 된다. 응?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무효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건 올해 1985년도 판례예요. 1985년도니까 시험에 날 가능성은 없죠.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 오래된 판례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아까 도시계획 결정을 했죠.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뭐라고? 관도에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관도고시인데 관고를 갖다 미고시 1985년 판인데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계획 결정은 아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 그래요. 도시계획 결정 시 관보의 그 상세 내용을 미고시했는데 1985년 판례는 이거는 무효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합쳐서 봐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구도시계획법 제7조가 도시계획 결정 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 결정 등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게 1971년 판례 아니야. 건설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서울시장, 도지사 등 지방장관이 기한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시험에 났던 거 2021년에도 시험에 났던 그 판례는 이 판례를 이해하면 쉬운데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은 누구냐? 사상구, 부산의 사상구라고 있어. 사상구청장이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구청장이요.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선행 도시계획은 부산시장이야. 부산광역시장이 선행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 판례에 보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은 무효이다. 선행 도시계획이라는 건 부산광역시장이 세운 계획과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어. 그거와 틀린 후행 도시계획은 무효이다. 그래서 사상구청장이 권한 없이 부산시장이 지정한 공지의 범위를 넘어 죄 없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공지로 지정한 경우이다.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나온 게 도시계획 시설 중에 부산광역시장이 부산 제2 고속도로를 갖다 건설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여기 조금 있는데 여기 이제 지나가는 부분에 이제 수용을 하고 요만치 있는데 요거는 아직 공공용지로 지정을 안 했어요. 안 해고 그냥 이렇게 이제 표시만 해뒀는데 사상구청장이 요거를 딱 갖다 뭐 이거 평수도 안 많을 거예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응? 몇 평이 20평, 10평 되나? 평수가 여기 왜 안 나와? 평수가 어디 내가 봤는데. 그래서 딱 있는데 인접 토지를 부산광역시장은 이렇게 금만 거놓고 이거 점점점 해놓고 이거 사안인데 공공공지가 될 수 지정을 해주는 않았는데 사상구청장이 떡하니 이걸 갖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상구 도시계획 도로계획에 공공용지로 편입해버리는 거예요. 편입해니까 이거는 토지 수용이 되고 토지 수용이 되면 어때? 보상해줘야 되겠죠. 갑자기 토지 주인은 땅 보상금 나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떻든 자기 땅 뺏기기 싫으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지. 그랬을 때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냐? 대법원의 입장은 아니 이거 부산 광역시장이 상급 행정청이 이거는 안 넣었는데 왜 사상구청장 네가 권한도 사상구청장 당신이 이걸 공공용지로 지정했느냐? 이건 무효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2021년도에도 시험에 났었고 16년에도 지방직에서 시험에 났었죠. 자, 요까지는 하고서 좀 형량 위반의 효과 좀 하도록 하자고. 17분이네. 자, 그다음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이 나오는데 새로운 영역 여기 이제 이거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예요.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자유와 한계.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자유와 한계. 그러면 행정청은 행정계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행정계획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계획재량이라고 그래요. 계획재량. 행정계획을 하는데 재량이 있다. 선택 여지가 있다. 행정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린벨트로 지정할 것인지 녹지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재량이 있다. 재량이 있는데 그걸 계획재량을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이 계획재량을 행정계획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위반하고 또 뭐예요? 행정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데 자유가 인정된다. 자유는 뭐냐? 이걸 갖다 형성의 자유라고 그래요. 형성의 자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형성의 자유. 한문이 맞는 거 잘 모르겠네. 한문이 정확히 맞는데 내가 형성의 자유. 그러니까 뭘 갖다 새로 만들어 놓는 자유야. 형성의 자유가 있어. 그걸 계획재량이라고 부르죠. 계획재량. 그런데 그러면 행정청은 무제한 형성의 자유가 있느냐? 무제한 행정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거예요. 자, 물론 이제 거기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건설부 장관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밑에 판례를 보면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린벨트 지정, 그 위반 결정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 계량 처분이다. 그 지정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하지 아니하였거나
비교구량을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비례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지. 자, 개발 제한 구역, 우리 아버지가 피해를 본 거죠. 그린벨트의 목적은 뭐예요? 도시가 있으면 도시에 산소를 공급하고 도시의 무제한 발전을 막고 그거죠, 그죠? 도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로부터 한 2km, 1km 정도를 갖다가 숲을 만든 거예요. 숲을 갖다가 쫙쫙쫙 개발을 못하게, 도시로부터 개발을 못하게, 이게 작게 보이지만 2km야. 2km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이 안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땅을 팔아다 땅을 샀는 780평을 땅을 샀는데 그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팔다 이제 헐값에 남기고 나니까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 또 풀리는 거야. 얼마 손해 많이 봤죠, 그죠? 그때 이걸 사가지고 갖고 있었던 사람은 또 대박이 나고. 자, 그런데 이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개발 제한 구역을 위반하고 결정할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죠. 따라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왜 지정했느냐? 여기 있는 많은 주민들의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 깨끗한 자연을 녹지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익 아니에요, 공익과. 그 다음에 여기에 침해되는 건 사익이지, 사익. 그래서 이 사익과 공익을 잘 형량해봐야 돼. 비교 형량해봐가지고, 이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다. 그런 게 안 되겠지. 공익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공익의 영향이 크고 사익은 좀 이렇게 희생을 감수해도 되겠다.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 거지. 맞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획 재량과 일반 재량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서울시 구급에 한 번 다 썼네. 서울시 구급은 굉장히 어렵게 나네. 자, 계획 재량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행정 재량은 조건의 프로그램의 선택의 문제다. 그다음에 계획 재량은 새로운 질서의 형성에 관한 것이고 행정 재량은 구체적인 생활 관계에 관한 것이다. 판단의 범위에서 보면 계획 재량은 상대적으로 넓으나 행정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 재량은 절차적 통제가 중심이 되나 행정 재량은 실제적 통제가 문제가 된다. 어쨌든 이런 것은 시험에 나니까 참 이런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법은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고 계획 재량, 우리가 재량행위, 행정행위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행정 재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비교표를 만들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지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죠? 구조상으로 목적 달성 행정작용 프로그램입니다. 계획작은 규범 구조상 목적 달성. 규범 구조가 목적 달성이다. 행정재량은 뭐예요? 조건 프로그램 선택. 선택에 대한 문제다. 그 다음에 판단의 대상은 계획 재량은 판단 대상. 이게 홍정선 선생 책에 나오는 건데, 그때 시험을 홍정선 선생이 들어갔나 봐요. 자기 책에 나오는 걸 내가지고. 그런데 판단 대상은 새로운 질서 형성. 한 번만 보면 이거 틀리진 않는데, 그지? 행정 재량은 구체적인 생활관계.
일반 행정재량을 말해 이건 행정계획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판단 범위가 이건 넓다. 이건 상대적으로 계획재량과 비교하여 좁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재량은 통제 관점. 계획재량은 뭐라고? 절차적 통제다. 절차적 통제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뭐다? 실체적 통제다. 행정재량은 실체적 통제다.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해서 눈에 눈여겨보면 뭐 다시는 안 틀릴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25분인가? 자, 그 다음에 계획 재량에 대한 통제. 아까 질문을 했어요. 아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할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걸 계획재량이다 그 말이에요. 계획재량. 광범위한 행정청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진다. 누구를 위해서? 전체 국민, 전체 주민, 전체 시민, 전체 군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진다. 계획재량을 가지는데, 그러면 계획재량을 가지는데 이거에 대한 통제가 없이 무제한 계획재량을 가지느냐? 아니다. 이 계획재량,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하는 계획재량은 통제가 돼야 된다. 그 통제하는 기준이 형량명령이다. 형량명령. 너희들은 형량명령을 따라야 된다. 형량명령은 이거예요. 형량명령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다. 비교 교량하라. 교양. 저울로 대보라. 저울로 대보라는 거예요. 그게 형량명령이에요. 그래서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의 제한을 받는다. 형량명령은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등 관련 이익을, 형량명령이라는 건 공익 플러스 사익 등 관련 이익을 모두 반영하라. 바로 검토하고 반영하라. 이거 반영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검토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국민이 피해가, 토지 소유자가 피해가 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 형량명령을 할 땐 공익과 사익과 사익, 뭐 이런 걸 다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38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계획재량은 행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 걸 우리가 계획재량이라고 하는데, 계획재량은 그냥 무조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 관련 이익을 모두 검토해서 비교 교량, 또 형량, 저울로 달아보고, 또 교량 해가지고 적합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판례 보면 이익 형량이 고려 대상에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이익 형량을 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된 거는 어떻게 되냐? 형량명령을 갖다가 위반하면 재량권을 남용하게 돼. 형량명령은 계획재량인 건 재량행위예요. 여러분 재량행위, 행정행위 안 배웠는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심사를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 애적인 한계를 넘어가거나 내용에 있어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재량권이 일탈 남용될 경우는 위법하게 된다. 위법하게 돼서 재량행위이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국가직의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위반 제한에 따라 결정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위반 제한자가 가지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신뢰이익이나 종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한 재반 사정 역시 이익 형량이 고려 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형량명령 계획재량이 무조건 인정되느냐? 그게 아니고 공익사회 등 이익을 모두 검토해가지고 그 행정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형량명령이다. 형량명령이다. 공익과 사익을 모두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라. 행정계획을 마련하라. 이게 형량명령인데 이거를 위반할 때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기 때문에 위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위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형량명령 위반의 효과는 거기 보면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거기 나오죠, 그죠? 자, 판례를 두 개 보면 이와 관련 판례를 갑등이 자신이 토지를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 녹지에서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갑이라는 사람이 완충 녹지로 자기 토지가 지정됐어. 완충 녹지로 되면 뭐 할 수가 없잖아. 녹지니까 그 땅이야 뭐 할 수 없잖아.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은 행정계획을 위반. 그런데 이걸 갖다 거부했어. 거부했어. 이 거부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행정계획을 이 완충 녹지를 지정하고 행정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갑이 완충 녹지로 지정됐어. 당초에 자기 땅이 완충 녹지로 지정됐어. 완전 망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완충 녹지로 필요성이 없어. 필요성이 별로 완충 녹지로 필요성이 없어. 도시가 다 개발되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익 형량을 고려해서 다만이 고려해보니까 주변이 다 개발돼갖고 여기 다 녹지가 필요 없는 거로 돼 있어. 그럴 경우 이걸 갖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고 가만히 나 계획 재량이 있어 내 맘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대학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역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의 정당한 객관성을 결한 하자가 있어 위협하다. 울산 도시계획 시설 울산에서 말이야 울산에서 대학 시설을 유치하려고 도시계획 시설로 뭐를 지정해 놨다는 거야? 학교 용지. 응? 대학 시설을 하고 학교 용지 결정을 딱 해놨어. 결정을 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울산에서 대학 시설 유치가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말이야. 이게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런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 시설을 유치를 하게 한 거예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 그런데 이 대학 시설을 갖다가 한다고 유치를 딱 해갖고 지정 학교 시설 용지로 딱 결정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수용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이때 보면 이 사익의 희생이 너무 크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런 경우 공익과 사익을 결정을 하지 않은 형량명령을 위반했다. 공익과 사익을 관련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얼른 내가 재임 중에 대학시설 유치해가지고 시장 재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 했다.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돼서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 계획보장 청구권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